Achoa University.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빅데이터 프로세싱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빅데이터 프로세싱 과목은 학점번호로 B114 과목이고요. 4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입니다. 먼저 첫 시간으로 오늘은 빅데이터의 소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수업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다루는 과목인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빅데이터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3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흔히 1990년대 이후에 보면 인터넷이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전이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생활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준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터넷이 확산이 되면서 데이터가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데이터, 비정형화된 데이터 등의 우수한 데이터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런 데이터들이 서로 공유되기 시작됐고 그렇게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정보 홍수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빅데이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인터넷이 어떤 회사가 제공해주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개인화된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확산되는 오늘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달라진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의 단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전에 하드웨어, 컴퓨터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생각했던 그 단위가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그 이상의 단위들을 생각하는 현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단위가 많이 증가했고 또한 달라진 것은 데이터의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형화된 또는 반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의 특성으로 보면 우리가 3V, 4V 또는 5V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빅데이터가 나타났을 때 그럼 우리가 무엇을 빅데이터라고 부를 것이냐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을 때 3V라는 것을 먼저 잘 이야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규모인데요. 우리가 볼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게 데이터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variety인데요. 데이터의 종류가 많이 다양해졌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velocity가 있는데요. 이건 속도인데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처리해야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도 있고 온라인 데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정확성에 대한 것을 추가할 때 4V 그리고 value를 추가할 때 우리가 5V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프로세싱 과목에서는요.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수많은 데이터와 그리고 데이터의 타입이 다른 데이터들 그리고 사용자와 많은 사용자들끼리 사용하게 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한 정말 많은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 과목에서는 우선 수집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가 수집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가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분석 기술로는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도 하나의 기술 방법 중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랑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딥러닝 이렇게 들어본 기술들이 있을 텐데 이 많은 것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는 실습도 해보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현을 해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우선은 이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딥러닝 이런 기술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필요한 기술들을 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고 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현 기술이 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잘 했어도 그리고 내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각화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내가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이것은 데이터를 분석한 그 결과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론적인 방법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술들을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데이터를 표현하는 기술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우리나라 지도를 표현을 한 것이 보일 텐데요. 이 지도는 어떻게 표현된 것일까요? 네,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각 도시에 또는 지역에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엑셀로 점으로 표현해서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위도와 경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내가 지도를 실제로 그리지 않더라도 점으로 표현하여 지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표현하는 기술은 요즘 많이 나오는 QR코드인데요. 여러분들 QR코드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이게 QR코드는 눈으로는 보았을 때 정확하게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2차원으로 표현된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텍스트나 내가 알 수 있는 데이터로 다시 변환하고 또는 내가 아는 데이터를 이렇게 암호화한 것처럼 QR코드로 생성하는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가 표현되고 이것이 어떤 의미들을 갖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게 빅데이터에 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에서 받아오는 데이터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IoT라고 하는 많은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그 데이터가 각각의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이러한 센서에서 가지고 오는 데이터는 시간당으로 계속 들어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분석하는 기술들도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뿐만 아니라 센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데이터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빅데이터 프로세싱 과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그리고 빅데이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수집 데이터가 있고, 그 분석 기술은 또 어떤 것들을 다룰 것인지, 그리고 표현하는 기술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